작은 열쇠 하나,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은 학교로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아니었고 시장으로 가는 가장 넓은 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천히 걷게 되는 길이었지요. 길 한쪽에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돌담이 이어져 있었어요. 봄이면 민들레가 얼굴을 내밀고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가 졸음처럼 살랑거렸고 가을이면 낙엽이 바삭바삭 인사를 했고 겨울이면 눈이 소리 없이 길을 덮었어요. 그 길 끝에는 오래된 시계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간판은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창문은 오래되어 햇빛을 부드럽게 통과시켰지요. 가게 안에서는 언제나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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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시계 소리가 작은 합창처럼 울렸어요. 그 가게에는 하늘이라는 아이가 자주 들렀어요.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느렸고 무언가를 고르는 것도 느렸어요. 친구들은 이미 운동장을 2바퀴 뛰고 들어올 때 하늘이는 아직 운동화 끈을 반쯤 묶고 있을 때가 많았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말하곤 했어요. 하늘아, 넌 왜 그렇게 느려? 그러다 하루가 다 가겠다. 빨리 좀 해. 하늘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게 웃는 척 했어요. 괜찮은 척도 했지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서운한 기분이 쌓여갔어요. 하늘이는 사실 느린 게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면 담장 밑에서 개미가 빵 부스러기를 옮기는 걸 볼 수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을 때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 놓치고 간 단추 하나, 비에 젖어 반짝이는 조약돌 하나, 아주 작은 꽃잎 한 장도 발견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자꾸만 사람들이 빨리 하고 말하다 보니 하늘이도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내일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찾아와 보렴. 물건이어도 좋고 이야기여도 좋단다. 왜 소중한지도 함께 말해보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저는 우리 강아지 얘기할래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목도리 가져올래요. 저는 반짝이는 구슬이 있어요. 하늘이는 가만히 창밖을 봤어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 하늘이는 쉽게 답을 정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다른 아이들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지만 하늘이는 늘 그렇듯 천천히 책가방을 메고 천천히 학교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익숙한 길을 따라 오래된 시계 가게 앞에 멈췄지요. 가게 문 위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딸랑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는 시계 수리공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그를 초침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돋보기를 쓴 채가장, 작은 톱니와 바늘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사람들 말보다 시계 소리를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왔구나, 하늘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얼굴이 조금 무겁네. 하늘이는 쭈뼛쭈뼛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 가게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따뜻한 차 냄새가 섞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면 조금 울고 싶다가도 조금 안심이 되곤 했어요. 할아버지, 느린 건 나쁜 걸까요? 초침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작은 손톱만 한 나사를 통에 넣고 돋보기를 벗고
하늘이를 찬찬히 바라봤죠. 그런 말을 누가 하더냐? 친구들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남들은 금방 하는 걸 저는 오래 걸려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이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늘이는 시계들을 둘러봤어요. 큰 벽시계요? 아니란다. 제일 비싼 시계요? 그것도 아니지. 그럼 할아버지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허허 웃었어요. 아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건저마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계들이란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시계들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큰 시계는 무게추가 천천히 움직여. 저 탁상 시계는 경쾌하게 가고, 저 오래된 손목 시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 모두 속도가 조금씩 달라도 자기 자리에서 제 시간을 만들어낸단다. 그래도 느리면 뒤처지잖아요. 남의 시간에서 보면 그렇지. 하늘이는 그 말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서랍 하나를 열더니야 주 작은 황금빛 열쇠를 꺼냈어요. 장난감처럼 작고 햇빛을 받으면 꿀빛으로 반짝이는 열쇠였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상자의 열쇠란다. 어디 상자요? 이 마을 어딘가에 있지. 정말요? 그래. 그리고 그 상자는 급한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단다. 하늘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요? 서두르는 사람은 늘 큰 것만 보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주 작은데 숨어 있을 때가 많지. 할아버지는 열쇠를 하늘이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어요. 내일 네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걸 찾고 싶다면 이 열쇠를 들고 천천히 걸어보렴. 열쇠로요? 그래. 열쇠는 늘 문을 여는 법이지. 가끔은 자물쇠보다 마음부터 먼저 열기도 하고. 하늘이는 열쇠를 꼭 쥐었어요. 차갑고 작은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는 집에 가서도 열쇠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는 웃으며 물었지요. 보물찾기라도 하니? 하늘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쩌면요. 밤이 되자 창밖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하늘이는 베개 밑에 작은 열쇠를 넣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하늘이는 안개가 얇게 깔린 새벽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에는 문이 하나 서 있었어요. 집에 달린 문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그냥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문이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문 손잡이 아래에는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하늘이가 손에 든 열쇠를 넣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 안쪽에는 놀랍게도 아주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작은 새가 날개를 털 때 나는 소리, 물이 돌틈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 누군가 참았다가 겨우 내쉬는 한숨 소리, 혼자 울다가 그치는 아이의 훌쩍임,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건네는 괜찮아 하는 목소리까지. 하늘이는 깜짝 놀라 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물건이나 보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아주 작은 순간들이 가득했지요. 하늘이는 그 순간 꿈속에서도 이상하게 알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빨리 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어요. 나뭇잎 끝에는 이슬이 매달려 있었고 먼 데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늘이는 주머니에 작은 열쇠를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오늘은 숙제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아직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급하지는 않았어요. 초침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급한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단다. 학교에 가는 길, 친구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돌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덩굴에 발이 걸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얼른 무릎을 꿇고 덩굴을 조심조심 풀어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움직이지 마. 병아리는 삐약 하고 울더니 한참 뒤에야 겨우 일어났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우리 병아리. 마을 끝 채소밭을 돌보는 순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병아리를 품에 안고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늘아, 네가 발견해줬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천천히 걷다가 봤어요. 할머니는 하늘이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걷는 아이가 아니었으면 못 봤을 거다. 고맙다. 참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마음속에 쌓였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동장 옆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무슨 일이야? 하늘이가 묻자 친구 민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반 발표에 쓸 상자가 없어졌어. 상자? 선생님이 마을회관에서 빌려오신 거래. 오늘 숙제 발표 끝나면 다 같이 넣어보기로 했거든. 그 안에 마을 지도가 있고 마지막에 특별한 게 있다나 봐. 어디 갔는데? 몰라. 아침에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이들은 너도 나도 뛰어다니며 찾았어요. 운동장 뒤, 창고 옆, 교문 근처. 하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얘들아, 너무 뛰지만 말고 잘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곧 발표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누가 옮긴 거 아냐? 장난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그때 하늘이는 가만히 느티나무 아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풀잎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흙 위에는 상자 모서리 같은 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무거운 걸 끌고 간 흔적 같았지요. 하지만 그 자국은 아주 희미했어요. 뛰어다니는 발자국 사이에 섞여 급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하늘이는 천천히 흔적을 따라갔어요. 운동장 뒤쪽, 낡은 창고 옆, 그리고 급식실 뒤편의 좁은 길까지. 거기에는 비를 피하려고 세워둔 큰 수레가 있었는데 그 밑에 나무 상자가 반쯤 숨어 있었어요. 여기 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진짜네. 하늘이가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하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냥 흔적이 있었어. 풀잎이 눌려 있었거든.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하늘이를 봤어요. 늘 느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아무도 못 본 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하늘이가 참 중요한 걸 했구나. 빨리 뛰는 것도 좋지만 잘 보는 건 또
다른 힘이란다. 아이들은 상자를 교실로 옮겼어요. 발표 시간은 조금 늦어졌지만 모두 무사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요. 하나씩 차례가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강아지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아빠가 고쳐준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할머니가 짜주신 장갑을 꺼냈어요. 마침내 하늘이 차례가 되었어요.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조용히 기다렸지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빛 열쇠를 꺼냈어요. 제가 가져온 건 열쇠예요.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열쇠? 무슨 열쇠지? 보물 열쇠 아냐? 하늘이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작은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다른 걸 보게 됐어요. 하늘이는 병아리 이야기를 했어요. 덩굴에 걸려있던 작은 발, 천천히 걷지 않았다면 지나쳤을 순간, 그리고 상자를 찾게 된 이야기까지 했지요.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가 느린 게 싫었어요. 남들이 다 빨리 하는데 저만 늦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느리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느려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요. 하늘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천천히 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작은 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요. 사람이든 소리든 슬픈 일이든요.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부드럽게 박수를 치셨어요. 짝, 짝꽃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하늘아, 너 진짜 대단하다. 또 다른 아이도 말했어요. 나 같으면 병아리 못 봤을 거야. 나도 상자 못 찾았어. 그날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선생님은 아침에 찾았던 나무 상자를 교실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얘들아, 사실 이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란다. 마을 회관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던 건데 특별한 날에만 꺼낸단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꽤 단단했어요. 뚜껑 앞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안에 뭐가 있어요? 열어봐요. 선생님은 난처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문제란다. 열쇠가 없대.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주머니 속의 작은 열쇠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이것도 맞을까요? 아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선생님이 열쇠를 받아 자물쇠에 넣었어요. 딸깍, 정말로 자물쇠가 열렸어요. 교실 안에서 와 하는 감탄이 터졌어요.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종이와 작은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선생님은 가장 위에 놓인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상자는 마을의 빠른 손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아이가 열게 될 것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마을의 내일을 가장 먼저 본다. 아이들은 조용히 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하늘이에게로 향했지요. 하늘이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선생님은 상자 속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진에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 시장 골목에서 웃고 있던
아이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는 친구들, 그리고 작은 편지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더 깊게 뿌리 내린다. 먼저 듣는 사람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귀하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하루를 바꾼다. 선생님은 편지들을 한 장씩 읽어주셨어요. 아이들은 처음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장난치지 않았고, 누구도 빨리 넘기자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잠깐 하늘 위의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하늘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늘아, 응? 미안. 하늘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뭐가? 맨날 느리다고 놀린 거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싫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 하늘이는 잠깐 민준이를 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조금 싫었어. 민준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역시 그랬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응. 너도 오늘 같이 상자 옮겨줬잖아. 민준이는 멋쩍게 웃었어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낙엽 한 장이 둘 사이로 빙글 돌며 떨어졌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잘 보냐? 하늘이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민준이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어요. 아까운 것들. 그날 저녁 하늘이는 다시 시계 가게를 찾았어요. 딸랑. 문종이 울리자 초침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하늘이는 반짝이는 얼굴로 열쇠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상자 열쇠였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은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알고 있었죠? 조금은. 그럼 왜 저한테 줬어요? 할아버지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그 열쇠는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란다. 왜요? 열쇠는 문을 여는 물건이지만 아무 손에나 들어가면 그저 차가운 쇳조각일 뿐이지. 하지만 꼭 맞는 손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도 오래된 기억도 가끔은 세상을 보는 방법까지 열어주거든. 하늘이는 열쇠를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응, 저는 앞으로도 느릴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싫어요. 초침.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된 거다. 정말요? 사람은 누구나 남과 다른 속도를 갖고 태어난단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가면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지. 하늘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천천히 넣어두었어요. 마치 작은 상자에 소중한 구슬을 담아두듯이요. 며칠 뒤부터 마을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녔지만 가끔은 멈춰 서서 바닥을 보기도 했어요.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걸 쳐다보기도 하고 울고 있는 친구 옆에 먼저 앉아주기도 했지요. 선생님은 교실 뒤 게시판에 새 종이를 붙였어요. 천천히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어요. 어떤 아이는 숙제를 빨리 끝내고도 친구가 지우개를 찾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 주었고, 어떤 아이는 밥을 제일 늦게 먹는 친구 옆에 앉아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느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억지로 서두르려다 실수하는 일도 조금 줄었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미워하는 일도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늘이가 편안해지자 주변도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이는 집 앞 평상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노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엄마가 옆에 앉아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을은 참 안 급하네.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하늘이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어요. 이제 그 열쇠는 더 이상 특별한 상자를 여는 물건만은 아니었어요. 조급함이 가득한 마음을 열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드는 조용한 시작 같은 것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늘이는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빨라서 빛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서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빠른 걸음은 멀리 데려다 줄 때가 있고 느린 걸음은 소중한 걸 지나치지 않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건남보다 빠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걸음으로도 누군가를 살피고 무언가를 지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만약 오늘 자신이 조금 느리다고 느껴지는 아이가 있다면, 혹은 남들보다 서툴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아니, 어쩌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반짝임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돌담 밑에 작은 생명, 흙 위에 희미한 흔적, 누군가의 서운한 표정,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까지. 그런 것들은 대계급한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니까요. 그리고 다정한 사람은 대개조금 천천히 걷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가끔 장난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빨리 가는 건 민준이한테 맡기고 잘 보는 건 하늘이한테 맡기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이는 웃었어요. 이제는 그 웃음이 괜찮은 척하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아서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시계 가게의 문종은 오늘도 딸랑 울리고 시계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시간을 만들고 마을 길에는 여전히 바람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누군가가 자기만의 속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니 기억해요. 천천히 가는 걸음에도 분명히 도착하는 빛이 있다는 것을. 작은 열쇠 하나,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은 학교로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아니었고 시장으로 가는 가장 넓은 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천히 걷게 되는 길이었지요. 길 한쪽에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돌담이 이어져 있었어요. 봄이면 민들레가 얼굴을 내밀고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가 졸음처럼 살랑거렸고 가을이면 낙엽이 바삭바삭 인사를 했고 겨울이면 눈이 소리 없이 길을 덮었어요. 그 길 끝에는 오래된 시계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간판은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창문은 오래되어 햇빛을 부드럽게 통과시켰지요. 가게 안에서는 언제나 똑딱, 똑딱, 똑딱 서로 다른 시계 소리가 작은 합창처럼 울렸어요. 그 가게에는 하늘이라는 아이가 자주 들렀어요.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느렸고 무언가를 고르는 것도 느렸어요. 친구들은 이미 운동장을 2바퀴 뛰고 들어올 때 하늘이는 아직 운동화 끈을 반쯤 묶고 있을 때가 많았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말하곤 했어요. 하늘아, 넌 왜 그렇게 느려? 그러다 하루가 다 가겠다. 빨리 좀 해. 하늘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게 웃는 척 했어요. 괜찮은 척도 했지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서운한 기분이 쌓여갔어요. 하늘이는 사실 느린 게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천천히 걸으면 담장 밑에서 개미가 빵 부스러기를 옮기는 걸 볼 수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을 때 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 놓치고 간 단추 하나, 비에 젖어 반짝이는 조약돌 하나, 아주 작은 꽃잎 한 장도 발견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자꾸만 사람들이 빨리 하고 말하다 보니 하늘이도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내일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찾아와 보렴. 물건이어도 좋고 이야기여도 좋단다. 왜 소중한지도 함께 말해보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저는 우리 강아지 얘기할래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목도리 가져올래요. 저는 반짝이는 구슬이 있어요. 하늘이는 가만히 창밖을 봤어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 하늘이는 쉽게 답을 정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다른 아이들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지만 하늘이는 늘 그렇듯 천천히 책가방을 메고 천천히 학교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익숙한 길을 따라 오래된 시계 가게 앞에 멈췄지요. 가게 문 위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딸랑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는 시계 수리공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그를 초침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돋보기를 쓴 채가장, 작은 톱니와 바늘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사람들 말보다 시계 소리를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왔구나, 하늘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얼굴이 조금 무겁네. 하늘이는 쭈뼛쭈뼛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 가게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따뜻한 차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면 조금 울고 싶다가도 조금 안심이 되곤 했어요. 할아버지, 느린 건 나쁜 걸까요? 초침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작은 손톱만 한 나사를 통에 넣고 돋보기를 벗고 하늘이를 찬찬히 바라봤죠. 그런 말을 누가 하더냐? 친구들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남들은 금방 하는 걸 저는 오래 걸려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이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늘이는 시계들을 둘러봤어요. 큰 벽시계요? 아니란다. 제일 비싼 시계요? 그것도 아니지. 그럼 할아버지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허허 웃었어요. 아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건저마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계들이란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시계들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큰 시계는 무게추가 천천히 움직여. 저 탁상 시계는 경쾌하게 가고, 저 오래된 손목 시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 모두 속도가 조금씩 달라도 자기 자리에서 제 시간을 만들어낸단다.
그래도 느리면 뒤처지잖아요. 남의 시간에서 보면 그렇지. 하늘이는 그 말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서랍 하나를 열더니야 주 작은 황금빛 열쇠를 꺼냈어요. 장난감처럼 작고 햇빛을 받으면 꿀빛으로 반짝이는 열쇠였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상자의 열쇠란다. 어디 상자요? 이 마을 어딘가에 있지. 정말요? 그래. 그리고 그 상자는 급한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단다. 하늘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요? 서두르는 사람은 늘 큰 것만 보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주 작은데 숨어 있을 때가 많지. 할아버지는 열쇠를 하늘이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어요. 내일 네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걸 찾고 싶다면 이 열쇠를 들고 천천히 걸어보렴. 열쇠로요? 그래. 열쇠는 늘 문을 여는 법이지. 가끔은 자물쇠보다 마음부터 먼저 열기도 하고. 하늘이는 열쇠를 꼭 쥐었어요. 차갑고 작은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는 집에 가서도 열쇠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는 웃으며 물었지요. 보물 찾기라도 하니? 하늘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쩌면요. 밤이 되자 창밖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하늘이는 베개 밑에 작은 열쇠를 넣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하늘이는 안개가 얇게 깔린 새벽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에는 문이 하나 서 있었어요. 집에 달린 문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그냥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문이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문 손잡이 아래에는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하늘이가 손에 든 열쇠를 넣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 안쪽에는 놀랍게도 아주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작은 새가 날개를 털 때 나는 소리, 물이 돌틈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 누군가 참았다가 겨우 내쉬는 한숨 소리, 혼자 울다가 그치는 아이의 훌쩍임,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건네는 괜찮아 하는 목소리까지. 하늘이는 깜짝 놀라 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물건이나 보석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아주 작은 순간들이 가득했지요. 하늘이는 그 순간 꿈속에서도 이상하게 알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빨리 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어요. 나뭇잎 끝에는 이슬이 매달려 있었고 먼 데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늘이는 주머니에 작은 열쇠를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오늘은 숙제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아직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급하지는 않았어요. 초침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급한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단다. 학교에 가는 길, 친구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돌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병아리 한 마리가 덩굴에 발이 걸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얼른 무릎을 꿇고 덩굴을 조심조심 풀어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움직이지 마. 병아리는 삐약
하고 울더니 한참 뒤에야 겨우 일어났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우리 병아리. 마을 끝 채소밭을 돌보는 순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병아리를 품에 안고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늘아, 네가 발견해줬니?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천천히 걷다가 봤어요. 할머니는 하늘이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걷는 아이가 아니었으면 못 봤을 거다. 고맙다. 참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마음속에 쌓였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동장 옆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무슨 일이야? 하늘이가 묻자 친구 민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반 발표에 쓸 상자가 없어졌어. 상자? 선생님이 마을회관에서 빌려오신 거래. 오늘 숙제 발표 끝나면 다 같이 넣어보기로 했거든. 그 안에 마을 지도가 있고 마지막에 특별한 게 있다나 봐. 어디 갔는데? 몰라. 아침에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이들은 너도 나도 뛰어다니며 찾았어요. 운동장 뒤, 창고 옆, 교문 근처. 하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얘들아, 너무 뛰지만 말고 잘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곧 발표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누가 옮긴 거 아냐? 장난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그때 하늘이는 가만히 느티나무 아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풀잎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흙 위에는 상자 모서리 같은 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무거운 걸 끌고 간 흔적 같았지요. 하지만 그 자국은 아주 희미했어요. 뛰어다니는 발자국 사이에 석격급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하늘이는 천천히 흔적을 따라갔어요. 운동장 뒤쪽, 낡은 창고 옆, 그리고 급식실 뒤편의 좁은 길까지. 거기에는 비를 피하려고 세워둔 큰 수레가 있었는데 그 밑에 나무 상자가 반쯤 숨어 있었어요. 여기 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진짜네. 하늘이가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하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냥 흔적이 있었어. 풀잎이 눌려 있었거든.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하늘이를 봤어요. 늘 느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아무도 못 본 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하늘이가 참 중요한 걸 했구나. 빨리 뛰는 것도 좋지만 잘 보는 건 또 다른 힘이란다. 아이들은 상자를 교실로 옮겼어요. 발표 시간은 조금 늦어졌지만 모두 무사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지요. 하나씩 차례가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강아지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아빠가 고쳐준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할머니가 짜주신 장갑을 꺼냈어요. 마침내 하늘이 차례가 되었어요. 하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조용히 기다렸지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빛 열쇠를 꺼냈어요. 제가 가져온 건 열쇠예요.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열쇠? 무슨 열쇠지? 보물 열쇠 아냐? 하늘이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작은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다른 걸 보게 됐어요. 하늘이는 병아리 이야기를 했어요. 덩굴에 걸려있던 작은 발,
천천히 걷지 않았다면 지나쳤을 순간, 그리고 상자를 찾게 된 이야기까지 했지요.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가 느린 게 싫었어요. 남들이 다 빨리 하는데 저만 늦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느리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느려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요. 하늘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천천히 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작은 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요. 사람이든 소리든 슬픈 일이든요.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부드럽게 박수를 치셨어요. 짜, 짜, 짝꽃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하늘아, 너 진짜 대단하다. 또 다른 아이도 말했어요. 나 같으면 병아리 못 봤을 거야. 나도 상자 못 찾았어. 그날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선생님은 아침에 찾았던 나무 상자를 교실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얘들아, 사실 이 상자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란다. 마을 회관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던 건데 특별한 날에만 꺼낸단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꽤 단단했어요. 뚜껑 앞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안에 뭐가 있어요? 열어봐요. 선생님은 난처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문제란다. 열쇠가 없대.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주머니 속의 작은 열쇠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혹시 이것도 맞을까요? 아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선생님이 열쇠를 받아 자물쇠에 넣었어요. 딸깍, 정말로 자물쇠가 열렸어요. 교실 안에서 와 하는 감탄이 터졌어요.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종이와 작은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선생님은 가장 위에 놓인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상자는 마을의 빠른 손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아이가 열게 될 것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마을의 내일을 가장 먼저 본다. 아이들은 조용히 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하늘이에게로 향했지요. 하늘이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선생님은 상자 속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진에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 시장 골목에서 웃고 있던 아이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는 친구들, 그리고 작은 편지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더 깊게 뿌리 내린다. 먼저 듣는 사람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귀하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하루를 바꾼다. 선생님은 편지들을 한 장씩 읽어주셨어요. 아이들은 처음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장난치지 않았고 누구도 빨리 넘기자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잠깐 하늘이의 속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하늘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늘아, 응? 미안. 하늘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뭐가? 맨날 느리다고 놀린 거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싫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 하늘이는 잠깐 민준이를 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조금 싫었어.
민준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역시 그랬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응. 너도 오늘 같이 상자 옮겨줬잖아. 민준이는 멋쩍게 웃었어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낙엽 한 장이 둘 사이로 빙글 돌며 떨어졌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잘 보냐? 하늘이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민준이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어요. 아까운 것들. 그날 저녁 하늘이는 다시 시계 가게를 찾았어요. 딸랑 문종이 울리자 초침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하늘이는 반짝이는 얼굴로 열쇠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상자 열쇠였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은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알고 있었죠? 조금은. 그럼 왜 저한테 줬어요? 할아버지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그 열쇠는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란다. 왜요? 열쇠는 문을 여는 물건이지만 아무 손에나 들어가면 그저 차가운 쇳조각일 뿐이지. 하지만 꼭 맞는 손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도 오래된 기억도 가끔은 세상을 보는 방법까지 열어주거든. 하늘이는 열쇠를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응, 저는 앞으로도 느릴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싫어요. 초침,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된 거다. 정말요? 사람은 누구나 남과 다른 속도를 갖고 태어난단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가면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지. 하늘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천천히 넣어두었어요. 마치 작은 상자에 소중한 구슬을 담아두듯이요. 며칠 뒤부터 마을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녔지만 가끔은 멈춰 서서 바닥을 보기도 했어요.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 걸 쳐다보기도 하고 울고 있는 친구 옆에 먼저 앉아주기도 했지요. 선생님은 교실 뒤 게시판에 새 종이를 붙였어요. 천천히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어요. 어떤 아이는 숙제를 빨리 끝내고도 친구가 지우개를 찾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 주었고, 어떤 아이는 밥을 제일 늦게 먹는 친구 옆에 앉아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느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억지로 서두르려다 실수하는 일도 조금 줄었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미워하는 일도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늘이가 편안해지자 주변도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이는 집 앞 평상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노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엄마가 옆에 앉아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을은 참 안 급하네.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하늘이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어요. 이제 그 열쇠는 더 이상 특별한 상자를 여는 물건만은 아니었어요. 조급함이 가득한 마음을 열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드는 조용한 시작 같은 것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늘이는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빨라서 빛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서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빠른 걸음은 멀리 데려다 줄 때가 있고, 느린 걸음은 소중한 걸 지나치지 않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건남보다 빠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걸음으로도 누군가를 살피고 무언가를 지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만약 오늘 자신이 조금 느리다고 느껴지는 아이가 있다면, 혹은 남들보다 서툴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아니, 어쩌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반짝임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돌담 밑에 작은 생명, 흙 위에 희미한 흔적, 누군가의 서운한 표정, 말하지 못한 마음, 하나까지. 그런 것들은 대계급한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니까요. 그리고 다정한 사람은 대개 조금 천천히 걷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가끔 장난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빨리 가는 건 민준이한테 맡기고 잘 보는 건 하늘이한테 맡기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이는 웃었어요. 이제는 그 웃음이 괜찮은 척하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아서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시계 가게의 문종은 오늘도 딸랑 울리고, 시계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시간을 만들고, 마을 길에는 여전히 바람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누군가가 자기만의 속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니 기억해요. 천천히 가는 걸음에도 분명히 도착하는 빛이 있다는 것을.